지드래곤님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많았어요. 카이스트 맛 같구나. 그래서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뭐 하는 데인지 봤더니 여기가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 탑3라는 거를 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힌트 드립니다. 궁금하다. 지읒. 장원영. 역시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아, 장원영. 금대망의 2위 다 지읒이에요? 정석환? 와, 심하다. 임영웅이에요. 아, 네. 그냥 사실 이런 류의 그 이제 질문은 임영웅님은 보통 그냥 한번 말해 보시면 돼요. 얼마큼 알겠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지드래곤입니다. 아, 사실 이제 앞에 두 분은 지금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이고 지드래곤님은 이제 가수로서는 잠깐 휴식기를 갖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3위에 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죠. 4, 5위도 굉장히 이제 그러게요. 쟁쟁한데 그래서 지드래곤이란 키워드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 나온다 했던 사람들. 무려 2008년부터 2024년도까지 아, 누적량을 크게 봤을 그렇죠. 때. 보면은 이제 임영웅님보다도 좀 높은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님, 우와, 아니 다음. 저렇게 차이가. 호날두, 에이, 트럼프, 도람프. 이세돌. 근데 이거는 이세돌은 논란이 좀 이거는 있겠는데? 그 바둑 기사님과 아, 그 합친. 아이돌 분들의 이제 힘이 합쳐진 거죠. 그래도 좀 논란이 있는데, 이거. 논란이 있다고요? 네, 저희 세계에서는 그래도 최강자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보다 조금 높고요. 그다음 전기차보다도 좀 높고, 그다음에 고령화는 거의 저출산. 2배 차이 나고요. 아니, 반도체 같은 건 근데 꽤 오래된 키워드인데도. 그렇습니다. 지드래곤이 이제 이만큼 큰 크기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제 개인적인 이제 이 지드래곤을 꼭 다뤄야겠다고 싶은 계기가 뭐였냐면, 지드래곤님이 작년에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약간 연루되셨죠. 제가 그 사건을 이제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좀 슬퍼졌어요. 약간 우울증, 공황장애, 그 정도로? 잠을 막 12시간씩 자고 너무. 너무 슬퍼서. 아, 원래 슬프면 잠 많이 자게 아니, 돼. 근데 진짜 슬퍼서. 네. 너무 슬퍼서.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진짜 좋아했나 보다. 옛날에 이제 빅뱅 노래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 영향권 안에 노래랑 있는데. 방금 거의 판타스틱 베이비 내 삶에 지대하게 있었나 보다. 이런 이제 계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내면에 꽉 찼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추이를 본 거예요. 지드래곤님의 생애 주기 같은 거죠. 언급량에. 이거 되게 특이한 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되게 세상을 떠들게 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멀리서 아주 이제 굉장히 홀리스틱한 뷰로 보면은 굉장히 작다. 10년 더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지 네. 정도로 넘어간다. 그럼 요게 언제냐? 하트브레이커가 나왔을 때예요. 아, 저 때가. 네, 저 때 솔로 이제 활동. 진짜 세상이 막 난리가 났었던 걸로 저도 맞아요,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작은 활동들이 있는데 블로그로 바꾸었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야, 저 때 진짜 대단했구나. 근데 이 지드래곤님의 업적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이 모든 피크를 제가 확인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챗GPT한테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한 게 꿀팁이 있는데요. 그래서 꼬마 룰라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2006년에 데뷔를 하시고 2007년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레전드였지, 진짜. 네, 그 다음에 하루하루. 하루하루 레전드. 저 이걸로 그 수련 때 공연도 했었어요. 제가 지드래곤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9년에 이 하트브레이커가 나오는데 이제 언급량 측면에서 지디님의 최고 정점의 시작이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물들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알지만 최고 피크 기점으로 전성기라는 것은 아니고 이 피크가 얼마나 컸냐가 굉장히 전 그 상징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후에 얼마나 지속되냐 2015년까지는 굉장히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는 또 이제 원 오브 카인드라는 또 엄청난 띵작이 나오죠. 맞아. 그 다음에 2013년도 삐딱하게 쿠데타 나오고 14년도 태양님과 굿보이. 맞아. 2015년도에 엄청난 MADE에서 한 달마다 노래 몇 개씩 푸시면서 맞아. 이때 루저, 베베, 윌라이트 파티하고 또 뭐 나왔더라?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맞아, 많이 맞아. 나왔어요. 모든 게 띵작이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드 투어도 하시고 2018, 19년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시고 다시 나오시면서는 22년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죠. 좀 많이 울었어요. 아니, 저도 뭐 지드래곤 노래 중에 들으면서 운 노래도 있습니다. 저도. 뭐죠?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맞아. 너를 볼 수 있다면 아 이게 단순히 지드래곤을 그냥 뭐 팬심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가볍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잠깐 이제 비교를 어머. 해보자면 응? 임영웅님 피크도 이 정도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영웅님을 통한 어떤 변화도 많이 보고 그쵸, 분석도 그쵸, 했었잖아요.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지드래곤님이 보여주는 사회 이제 변화가 있고요. GD 이후로 이 국내에서 GD의 바톤을 마치 받은 분은 크기로 보면 임영웅님이 또 있었다. 다른 한 축에. 그래서 다시 G드래곤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이제 G드래곤과 무한도전의 이제 추이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가요제 때마다 G드래곤과 무한도전이 이제 거의 페어링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요제 다들 보셨나요 혹시? 저 다 봤죠. 다 진짜 다 봤어요. 심지어 저는 저 마지막 가요제 때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위에 있는 녀석들이 지뢰를 묻어놓고 해갖고 전군 비상이 걸렸어. 조국의 방패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아 이번 주 가요제인데 이번 주에 GD 나오는 무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 G드래곤님의 무한도전 짤들을 보고 갈게요. 나오자.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골라왔습니다. 몰라요. 난 좀 반대인데 이거 아시죠? 이거 진짜 말할 땐 좀 좀 난 반대인데 맞아. 실 자막이랑 게 달라. 맞아. 디테일이 이제 그럼 한번 복습하고 가볼게요. 이 반대인 이유는 맞들려가지고 여기 싹 쓸어가지고 간다고. 맞습니다. 너무 꾸미고 오면 안 되는 이유는 도매상인 줄 알고 비싸게 받아요. 역시. 그리고 마지막에 저 형돈이 넌 이제 떴어 임마. 맞아. 저 잠깐 다시 무한도전으로 와서 무한도전이 이제 시청률이 급락하면서 지드래곤님도 이제 그때 마지막 가요제를 끝으로 이제 피크가 아까 있었던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미디어를 보고 하는 시청 방식이 완전 이제 파편화된 맞아요. 그때가 2028년도 이후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이 멜론 야, 차트거든요. 나 이 차트 우리 다 알아. 와. 저희 어머니도 다 알았어요. 그 후로 가면은 듣는 방식, 알고리즘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스포티파이며 뭐 유튜브 뮤직이며 모든 게 변하면서 취향이라는 것이 이제 획일화되지 않는 듣는 음악이 많이 이제 파편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드래곤 같은 경우는 분열되기 전 다 같이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소비했던 아이콘이 G드래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권지용님의 연관어 2008년부터 24년 보면 당연히 빅뱅이 이제 거의 1, 2위, 1, 2, 3위 이렇게 하시고 이런 이제 가수로서의 본업이 이제 지배적으로 연관어에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난 후부터는 이 머리, 패션, 스타일, 신발, 피마원, 샤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G드래곤님이 우리 관심 밖에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GD가 언제 양산 써줄까요? 라는 이제 패션 커뮤니티 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긴지 아시죠? 아, 제가 양산 좀 쓰고 싶은데 양산 남자 주변 사람들 길거리 보면 쓰는 사람이 없어. 야, GD 형님이 이제 아이콘이니까 이분이 쓰면 다 쓴다. 이제 패션 커뮤니티 형님들은 보통 이거를 출격 개시, 이제 허락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G드래곤이 딱 한번 공항에서 해주시면은 입고한다 하면은 허락 떨어졌다, 허가 떨어졌다 이름 이제 허가. 갔다. 그래서 G드래곤님이 항상 모든 이런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 패션을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오늘자 공항 패션, 오늘자 GD 패션 맞아. 이 분석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따라할 거면 바로 다음날부터 따라야 돼요. 자칫 흔들려서 조금 늦게 하면은 클론처럼 이제 되고 참사가 좀 일어나는 경우들도 옛날에 많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지들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저희 교훈적인 부분도 안 되죠. 남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지드래곤으로 보는 이제 최신 트렌드를 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해요. 이미 오랜 지단 삶인데도 이미 역사가 되게 깊으신 분인데 최신 트렌드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를 이끌고 계시죠 지금? 지드래곤님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무슨 카이스트 네. 맛 같구나. 그래서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뭐 하는 데인지 봤더니 여기가 엔터테크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여기는 메타버스 사업을 이제 중심적으로 하려는 곳이에요. 산자의 IP와 망자의 IP, 특히 망자의 IP의 경우 고인이 되신 5분의 IP 계약을 이미 맺은 상태고요. 이 경우에 산자는 G드래곤이 되는 거예요. 그 듀스의 김성재 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동생과 같이 이제 무대를 하는 게 구현이 됐어요. 감동이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슈퍼 IP라고 보시고 미디어 커머스 테크가 다 모여서 정말 큰 시너지를 만들고 싶으신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가 참고로 피지컬 백 같은 거 제작한 회사예요. 아, 그게 그 네, 회사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을 잘하는 회사인 거고 기획여건님이 있고 지드래곤님을 단순 연예인으로서 관리하고 뭐 앨범 제작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이 IT와 융합을 위해서 지드래곤님을 이제 계약을 하신 거고 카이스트 가자. 카이스트와의 연구도 지드래곤님이 카이스트 가서 전공 교수가 돼서 머신러닝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드래곤님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 심리를 잘한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모든 행적이 대중 좋아하는 걸 다 주셨던 분이니까 이분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연구 방향성의 제일 적임자이신 거죠. 기술이라는 게 사실 대중과 멀리 있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요즘 이런 게 이제 활성화하려는 게 이 엔터 시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GD 콘서트에도 이미 백댄서들이 로봇이라든지 지드래곤이 가상 세계에서 이제 공연을 하시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잠실 주경기장 인원을 넘어선 대상들, 그리고 지드래곤님이 가상의 형태로 구현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모두와 만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SM, JYP 전부 이런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SM도 SM 3.0이라고 해가지고 지식 재산을 이제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세돌 님도 이 사례로 있더라고요. 이세돌 분들도. 그럼요. 카카오 웹툰에서 이제 이세돌 IP를 활용한 그런 2차 콘텐츠들이 네. 좀 만들어지기도 저 굿즈도 하고. 있죠. 현아 씨가 게임하고 있길래 제가 예전에 물어봤는데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리듬 하이브? 리듬 게임인데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하면 또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IP로 활용하는 것들은 진작에 하고 있었고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은 지금 활성이 연구 중이다. 그리고 지드래곤 님이 이것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선진적으로 하는 행보가 있다. 두 번째는 기부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있으시고 나서 저스피스 재단이란 걸 출범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봤는데 되게 저도 좀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이돌 최초로 이 조공을 거부한 아티스트래요. 그래서 대신에 그 에너지와 자원을 팬들이 모아서 지드래곤님의 생일마다 기부를 해왔대요. 이게 10년 동안 하고 계셨던 거라 지드래곤님이 갑자기 이슈 있어서 기부한 게 아니라 팬들이 아닌 대상들은 몰랐겠지만 그쵸.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그 미래의 지향점을 지드래곤님이 몸소 걸어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혹시 고원사회라는 말 아세요? 방금 들어봤어요. 몰랐어요. 고원사회가 뭐냐면 이제 인류 자체가 어떤 선진국 대상으로는 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여지가 이제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전 비즈니스 목적 쫓아가면 안 되고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이제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와 비즈니스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악, 패션 아이콘에서 이제는 어떤 지향점의 아이콘 뭐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